설인이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흰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 안에는 도연이 있을까요? 남편은 지금쯤 어느 나라의 하늘을 날고 있을까 생각하며 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국제선 기장인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의 출장 가방을 정리했어요. 항상 그랬듯 셔츠는 접어서 깔끔하게 넣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모아두었습니다. 도연은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비행을 나갔죠. 다른 승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라고 설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가방을 정리하던 중 한 셔츠를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도연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남성용도 아니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셔츠를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깃부분에서 희미한 붉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립스틱 자국 같은데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본 거야. 설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완벽한 남편이었죠.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설이는 도연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고 비행 일정과 귀국 날짜가 종종 맞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항상 시차 적응이 힘들다며 피곤하다고 했죠. 친구는 그냥 기장들은 다 그래 힘든 직업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설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가끔 도연이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와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생각이었죠. 설이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구름 사이로 흩어지는 비행기 연기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또다시 이틀 후 출발하는 국제선 비행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설이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소파 옆에 놓인 도연의 태블릿을 발견했죠.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설이는 잠시 태블릿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둘의 결혼기념일이었기에 쉽게 열렸어요. 갤러리를 열자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 낯선 여성, 승무원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 심지어 해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달 도연이 홍콩에 혼자 쉬고 있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설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겼죠.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분명 같은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서둘러 그 여성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 이름표에 윤주아라고 적혀 있었죠. 바로 소셜 미디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녀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프로필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라고 써 있었죠. 그 계정을 살펴보니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찍은 사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홍콩, 마카오, 방콕, 싱가포르 여러 도시의 호텔과 관광지에서요. 도연의 비행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설이는 서둘러 태블릿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것 같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식탁에 앉은 도연은 평소처럼 피곤한 목소리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죠. 다음 날 설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도연이 외출한 사이 그의 컴퓨터를 살펴보았죠.
이메일과 메시지, 항공사 스케줄표, 그리고 호텔 예약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연의 이메일함에는 호텔 예약 확인서가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죠. 도연과 주아. 그들은 같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증거들을 모두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도연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웠죠. 설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나는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그 하늘 위에서 도연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설이는 평소와 같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도연의 여행 가방을 정리해주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죠. 문이 닫히자마자 설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설인은 항공사 내부 연락망을 통해 도연의 비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친한 동료 기장의 아내와 친분이 있었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은 윤주아의 일정이었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녀가 같은 비행편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번 비행은 싱가포르행이었어요. 설이는 컴퓨터를 켜고 그 도시의 호텔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주로 묵는 호텔 몇 곳을 추려서 전화를 돌렸죠. 세 번째 호텔에서 예약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연과 주아 이름으로 된 더블룸이었습니다. 설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올랐지만 차분하게 계획을 이어나갔어요. 설이는 싱가포르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도연의 비행기가 도착하고 이틀 후에 출발하는 표였죠. 비행기 안에서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도연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대학 동창의 소개로 만난 도연은 당시 부기장이었죠.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에 설이는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도연은 언제나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설이는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죠. 싱가포르에 도착한 설이는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도연이 묵는 호텔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다음 날 오전 설이는 도연이 묵는 호텔 로비의 구석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로 자신을 가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과 주아가 함께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이었어요. 주아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친밀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설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도 설이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대로 행동해야 했죠. 설이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도연은 한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죠. 주아의 손을 잡고 귓가에 속삭이며 키스하는 모습까지 설이는 모두 기록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설이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도연과 주아가 항공사 규정을 어기고 출장 중에 사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설이는 평소와 같이 도연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와인 한 병과 함께 정성스레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이는 미소 지으며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비행이 힘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죠. 설이는 그런 도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한다 생각했어요. 도연은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설인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비행은 어땠어?
도연은 늘 하던 대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비행이었지. 설이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싱가포르는 날씨가 좋았니? 도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도 곧 표정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응, 좋았어. 비가 조금 왔지만. 괜찮았어. 도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윤주와 승무원도 같은 비행기였니? 도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응, 그랬지.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아져 있었어요. 그렇구나.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도연의 불안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설이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너희 항공사 규정에 출장 중 개인 행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없니? 도연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혹시 사내 연애도 금지되어 있니?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도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설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열어봐.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 도연과 주아의 대화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설이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은 말문이 막혔죠. 설이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그녀를 사랑하니 얼마나 오래됐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15년 동안 내가 뭐였는지 알아난 내가 하늘을 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내 남편은 훌륭한 기장이라고 자랑했다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설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너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나를 속이고 배신했어.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설이는 그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도연은 결국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설인에게 말했죠. 잠시 시간이 필요해. 설이는 그를 막지 않았어요. 도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설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설이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모든 감정과 싸워야 했죠. 배신감, 분노, 상실감,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설인의 얼굴이 헬쑥해진 것을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설인은 웃으며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도연과의 일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아팠죠. 15회를 함께한 남편의 배신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어요. 도연과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 받던 순간,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미소, 그리고 도연이 기장으로 승진했을 때 함께 축하했던 날까지 모든 기억이 이제는 가시처럼 설인을 찔렀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설인은 차분하게 응했죠. 카페에서 만난 도연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한 도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설이는 도연의 말에서 진정한 반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도연이 물었어요. 설이는 쓴웃음을 지었죠. 다시 시작 그게 가능할까? 설이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설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도연은 자신을 속였고 여전히 주아와 연락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죠. 단순히 들킨 것을 후회할 뿐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우연히 항공사 사보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항공사 윤리 규정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 설이는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 항공사에는 엄격한 내부 규정이 있었어요. 특히 기장과 승무원 간의 사내 연애는 금지되어 있었죠. 출장 중 개인 행동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설인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죠. 도연과 주아는 회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도연은 항상 주변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기장이었으니까요. 설이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죠. 제보센터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설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연과 주아가 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책임을 져야 했죠. 천천히 설이는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 김도연과 승무원. 윤주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죠. 설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을 보낸 후 설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그러나 설인은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지금 설인은 적어도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죠. 항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곧 알게 되었어요. 도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비행 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제보를 했어. 도연이 말했어요. 설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거니? 도연이 물었어요. 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일 뿐이야. 전화 너머로 도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너 때문에 내 경력이 망가질 수도 있어. 도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설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도 망가졌는걸. 그날 저녁 뉴스에서 간략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형 항공사 소속 기장이 승무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도연과 주아의 이름이 항공사 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도연 씨 얘기 들었어. 괜찮아? 설인의 친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설이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친구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설이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 내 선택이었으니까. 일주일 후 도연은 항공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설인이 보낸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도연은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윤주아 역시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국제선 기장 자격도 박탈되었죠. 윤주아는 직무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승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어요. 항공사는 이번 일을 중대한 윤리 위반 사례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했습니다. 도연은 설인에게 찾아왔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설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이지. 내가 우리의 결혼을 망쳤고 내 경력도 스스로 망친 거야. 도연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어. 도연이 중얼거렸죠. 설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게 끝났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야. 설이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도연에게 건넸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도연은 묵묵히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설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서 사람도 양심도 떨어뜨렸더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죠. 도연은 더 이상 항공사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정직 처분 이후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윤주아 역시 항공사를 떠났죠.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설이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비행기만 보면 도연을 떠올렸죠.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설인에게는 이제 자유를 의미했어요. 친구들이 설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의 배신에 분노하고 설인을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설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한 친구는 설인에게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설인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기로 했어요. 대학 시절 좋아했던 사진 찍기였죠.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진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설인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설인은 사진 수업 동료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설인은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하늘 사진들을 골랐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과 주아가 함께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설이는 잠시 가슴이 아팠지만 곧 담잠해졌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설인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이는 소셜미디어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어요. 자신이 찍은 하늘 사진과 함께였죠. 그리고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착륙한다. 그게 추락일지 착륙일지는 당신 선택이었을 뿐. 설인의 글에 많은 친구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어요.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설인은 긴장됐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오프닝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설인의 하늘 사진 시리즈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설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설인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죠. 창문으로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설인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린의 사진 작업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작은 수입원이 되었죠. 몇몇 잡지에서 그녀의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고, 지역 갤러리에서 정기적으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서린은 주로 일상의 순간들을 담았어요. 특히 하늘과 구름의 변화하는 모습을 좋아했죠. 어느 날 서린은 항공 잡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하늘 사진 시리즈가 마음에 든다며 정기적으로 작업을 의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죠. 비행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아픔으로 다가왔던 시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첫 과제는 공항 주변의 일상을 담는 것이었어요. 서린은 여행객들의 모습, 이륙하는 비행기 출발과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린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공항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린이 공항에서 작업하던 중 우연히 도연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죠. 더 이상 기장의 유니폼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이야. 서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럭저럭 너는? 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 지금은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 도연은 서린의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항상 사진 찍는 걸 좋아했었지. 서린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시작했어. 늦었지만. 잠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모든 일에 대해. 서린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게 됐으니까. 전광판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도연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죠. 그럼 잘 있어. 서린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안녕히 가. 도연이 떠난 후 서린은 공항 창가에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안에 도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꼈었죠. 이제는 그저 자신의 사진 속 피사체일 뿐이었어요. 서린은 카메라를 들어 이륙하는 비행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가는 구름과 햇살이 만나 만드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도요. 셔터를 누르는 서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